안녕하세요. 태운명리입니다. 오늘은 내 사주에 재성이 없다는 분들, 즉 내 사주에 재물이 없다는 분들은 이제까지 알고 계신 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유를 왜 그런지 쉽고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 10일 조선일보 경제란에 실렸던 기사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MBTI가 부자 될 확률이 가장 높은가에 대한 기사였고, ESTJ가 슈퍼리치 점유율이 가장 높을 거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진짜?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도 MBTI는 괜찮은 심리분석 상담 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제 생각으로는 너무 유형이 단순하달까. 16가지 유형으로 각기 다른 수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분류한다는 게 명리를 공부하고 상담하는 저로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면 나와 같은 MBTI를 가진 사람은 산술적으로 312만 5천 명이나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312만 5천 명이나? 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MBTI 이전에는 혈액형으로 그룹핑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혈액형은 4가지 유형이니까 나와 유사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1250만 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과거에는 혈액형별 성격이니 혈액형으로 궁합도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에 비해 사주팔자는 어떨까요? 우선 내가 태어난 해인 연주는 60가지 갑자인데요. 60년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갑술년에 태어난 분이 60년 뒤에 다시 갑술년이 되면 되돌아올 한자를 써서 환갑이라고도 하고 해갑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월주는 인월부터 시작해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축월까지 12달 중에 하나가 되고요. 또 일주도 60갑자 일주이니 경우의 수는 60입니다. 시주는 하루 24시간을 사주명리에서는 2시간 간격으로 나누기 때문에 12가지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각 궁성의 경우의 수를 곱하게 되면 12 곱하기 60 곱하기 12 곱하기 다시 60이 되니까 총 51만 8,400가지 유형의 사주가 되는 건데요. 이와 함께 또 운의 흐름이 순행인 분이 있고 역행인 분이 있고 나눠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총 103만 6,800가지 유형의 사주팔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러니까 혈액형이나 MBTI보다는 사주팔자 유형이 더 세분화된다는 걸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사주에 재물이 없다는 무재성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에 정제와 편제가 하나도 없는 무재성 사주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대략 10분 중에 한 2분 정도는 무재성 사주이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 개수일간이니까 오행 중에 수국화가 되는 화가 재성이 되는데요. 천간에는 병화와 정화가 재성인데 없으시고 또 지지에는 사화나 오화가 재성인데 천간지지 모두 재성인 화가 없는 사주시네요. 그러면 무재성 사주인 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주팔자는 크게 명과 운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내 사주명의 8글자를 사주명국이라고 하고 사주원국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운입니다. 우리가 운전한다 할 때 운자인데요.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운은 시간과 함께 변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명은 태어난 순간 정해지고 평생 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운은 10년 주기의 대운과 매년이 세운, 올해는 갑진년 운이겠죠. 그리고 매월의 월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그 로또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혼이라든지 출산, 개업, 이사 등 태기를 할 때는 일운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혹시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운이 7이고 재주는 3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운칠명삼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사주에서 운의 비중이 70%, 명의 비중이 30% 정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 명과 운이 다 좋은 분들은 무난하고 편안하게 사실 수는 있으나 드라마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명에서 뭔가 아쉬운, 그러니까 오행이나 십성 중에 결핍이 있거나 어떤 부족함이나 아쉬움이 있는 명인데 운에서 필요한 글자, 기운이 딱 들어올 때 그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사주명리에서는 발복한다고 하죠. 이런 분들이 오히려 현대사회에서는 더 좋은 사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재성, 즉 재물이 없다라는 말은 명만을 보고 판단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주 전체가 아닌 30%만 본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무재성 사주의 지장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월지지장간에 병화정제가 들어있고 시지지장간에 정화편제를 갖고 계시네요. 사주 원국의 8글자에는 지금 재성이 없지만 지장간의 정제편제를 다 갖고 계십니다. 지장간은 내 사주 연월일시 각 궁성의 창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나의 지지창고, 지지의 창고 안에 들어있는 천간의 기운이다. 그래서 평소에는 보관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는 나의 DNA인데 운에서 어떤 변화 변동이 들어올 때 드디어 발현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재성 사주의 지장간에 있는 재성, 재물을 포함하겠죠. 재성이 천간으로 투관되는 걸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이분은 대운에서는 71대운과 81대운에 지장간의 정제와 편제가 천간으로 투관됩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이분은 70대, 80대인 노후에는 재물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운에서는 2026년, 27년에 정제와 편제가 투관되는데요. 흐름으로 봐서는 2025년, 26년에 지지에서 만들어진 정제 편제의 환경이나 여건이 26년도부터 천간으로 투관되면서 정제 편제, 재성의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운인데요. 2024년 갑진년은 12월에 정제가 투관되고 병화 다음은 정화니까 25년 1월에는 편제가 올라오네요. 아마도 이분은 셀러리맨이시라면 갑진년 연말에서 내년 을사년 초에 정제로 연봉이 인상된다든지 편제의 성과급을 받을 수도 있겠고, 자영업을 하신다 그러면
갑진년 1년 장사의 결과가 연말에 어떤 결실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무재성 사주더라도 내 사주 원국에 재성이 정제 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운에서는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반드시 재성운이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 운칠 명삼을 생각하시면서 운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재물운 5편에서는 나의 재물, 정제와 편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다른 십성들과의 구조나 관계를 통해서 보는 관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셀프 명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